자, 오늘은 쪽, 소음, 군화, 신, 수, 족소음, 군화, 신수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절반을 넘어가네요. 아직도 반밖에 안 왔습니다. 어쨌든 족소음군화 신수경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경맥의 기시 종점을 나타내고요. 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음군화. 저번에는 소음군화, 수소음군화, 심화경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음군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육기적 기운, 에너지. 이것도 생명력이죠. 생명력. 이거는 생명력은 생명력인데 소음군화에서 수소음군화 생명력과는 조금 뭔가가 좀 다릅니다. 명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등 뒤에 요추 2번입니까? 요추 2번. 그러니까 배꼽 바로 뒤쪽이죠. 그 명문이라 그럽니다. 명문. 뭐예요? 생명의 문이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요건 장기죠. 장기 신. 요거는 오행이고. 그러니까 화라는 육기적인 기운이 오행이라는 이것은 그릇이죠. 그릇이고 기운인데 물이라는 그릇 속에요. 물이라는 그릇 속에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 물이라는 그릇 속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활활. 이게 뭘까요, 이게? 금호 선생, 김홍경 선생은 이거를 이제 초에 비유를 했죠. 초가 녹죠. 녹으면서 불이 타죠. 타니까 불을 태우는 힘, 태우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음분화잖아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릇은 물이더라. 인체에서 물이 팍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 경맥이 담당하고 있는 육기적인 기운이 심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변 만드는 공장, 피를 걸러줘서 맑게 하는 거, 거기에 그 소변 속에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네, 어쨌든 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방광으로 보내죠. 방광으로 보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소변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당연히 그 신장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이 신장에 붙어 있는
호르몬 기관, 내분비 기관이라 그러죠. 예, 이것은 뭐냐? 부신을 나타낸다. 부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그 소변을 배출시켜내는, 그러니까 피를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그 작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극히 일부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 인체에서 전체적인 이 부신뿐만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소화액과 그 다음에 내분비를 동시에 하는 기관, 인슐린을 분비하는 인슐린이 호르몬입니다. 예, 췌장, 그 다음에요 또 올라가지요.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갑상선,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예, 이제는 내분비 기관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뇌하수체, 그죠? 그 뇌하수체가 이제 사실은 우리 몸의 총 그 호르몬을 지휘하는 거예요. 이게 사령탑이죠. 사령탑. 거기서 뭘 해요? 부신에서 피질에서 만들든 아니면은 수질에서 만들든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라고 자극 호르몬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내분비 기관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죠? 피 속에 쫙 뿌려서 인체 항상성을 생리작용을 일으켜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호르몬 양은 아주 극소수만 나오는 거죠. 어쨌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팥, 그죠? 콩팥이라 그러죠. 심장. 예, 이 심장 위에 붙어 있는 꽃갈콘 같이 붙어 있는 요것이 바로 부신입니다. 다른 말로 신상선이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냐? 콩팥, 신 위에 붙은 선은 뭐예요? 호르몬 만드는 기관. 그렇게 해서 신상선이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신장이 있죠. 그 신장 위에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우측 부신은 삼각형 형태로 저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좌부신은 약간 타원 반원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 안 돼요. 크기는 한 3cm에서 5cm 정도 사이. 5g 정도밖에 안 됩니다. 5g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무게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부신이 이렇게 이제 생겨서 확대해서 요걸 딱 쪼개 보면은 바깥에는 요걸 피질이라 그럽니다. 피질. 그리고 속 안에는 수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속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과 이 겉에서 우리를 보통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 그러죠. 그 피질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자, 몸에서 만약에 어떤 어떤 상황이 생겼다. 뭐 외적인 상황이든 내부적인 상황이 생기면은 그것을 제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건 제가 그 방광경 할 때, 심경 할 때도 다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사람이 뭔가를 인지하는 것은 중추신경에 들어가죠. 중추신경에서 인지하죠. 뇌 속에. 그게 어디냐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서 다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인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율신경계로 그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여기가 시상하부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통해서든 감각을 통해서든 그 신호가 여기로 들어가죠. 예, 들어가면 이제 신경은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신경 자체로 신호를 전달하는 작용도 하지만 호르몬 작용도 일어난다 그랬죠. 호르몬 작용도. 근데 만약에 족태양 방광경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싸고 있는 수막을, 이게 이제 뇌수막으로 이제 뇌수가 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막 이 세포들, 뇌신경 세포들이 막 에너지를 내고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다 그랬죠. 산소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해서 찌꺼기가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뭐예요?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새 뇌수액은 만들어내고 이제 탁해진 뇌수는 계속 빼낸다 그랬죠. 어디로? 림프로, 이하의 림프로. 예. 그런데 만약에 배수가 잘 안 돼서 탁해지면요. 호르몬 작용도 방해한다 그랬죠. 그걸로 인해서 자율신경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 중추신경은 단순하게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단부라든가 중간 과정들, 이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호르몬 작용이 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뇌수가 탁해지면 그 호르몬 작용이 정상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어떤 자극이나 이제 시각을 통해서 인지가 되면은 시상 하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것이 연수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든 어떻게 하든 좌우지간 자율신경으로 가는데, 이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호르몬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어디요? 요 밑에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에 신호를 1차 받습니다. 자극을 탁 들어왔어요. 그럼 뇌하수체, 야, 지금 호르몬이 필요해 라고 뇌하수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뇌하수체가 어떻게 해요? 예. 인식을 해서, 상황 인식을 해서, 이건 어떤 호르몬이 지금 빨리 필요할까라는 걸 판단해서요. 예.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그 호르몬 기관, 내분비 기관에 자극을 시킵니다. 그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극 호르몬이 쫙 가서 해당 그 내분비 기관을 자극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갑상선이 음식 먹었어요.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시상에서 뇌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을 내서 갑상선을 자극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기가 지금 출산했는데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젖분비 호르몬이 자극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소변을 갖다가 보고 싶을 때는요, 소변을 볼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이제 소변을 다 오줌 주머니가 차 있지 않다면은 소변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또 이세를 가지기 위해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 남여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또 여자들은 어때요?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생리를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난소 쪽하고 계속 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남자들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성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성호르몬.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몸은요, 그냥 있지를 않아요. 매 순간 체내에서는 무수한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또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면역이 이제 너무 방어력이 약하면 속 안으로 침투해서 뭐래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또 내부에서는요. 내부에서는 세포가 끊임없이 바뀌어 가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 제거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혈관이 혈액을 계속 뿜어대는데 혈관벽이 뭐 손상을 입는다든가, 그죠? 또 림프 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끊임없이 또 면역 작용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염증을 스스로 인식을 해요. 뇌에서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구석에 그 염증이 생긴 부분을 먼저 뭐를 합니까? 자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부신피질 호르몬, 다른 말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염증을 삭혀내는 겁니다. 네. 그걸 활용한 것이 바로 그 호르몬제죠.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쓰는 뭐예요? 소염제. 그죠? 예, 그런 것들이죠. 예, 끊임없이 이제 그걸 만들어내서 몸 스스로가 이제 그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이 어쩌면은 인간들이 가장 많이 소모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예,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가 딱 생기면은 인간은 거기에 대항을 해야 돼요. 이거는 원시 시대 때부터 어쩌면은 인간이 가지고 나온 본능 같은 겁니다. 예, 본능 같은 거.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냥 산에 들짐승 잡아먹고 이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대 사회에는요, 그런 경쟁 상태 또는 뭔가가 나에게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걸 이겨내야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제 맞닥뜨린 상태. 그럴 때 몸은 자동적으로 뭘 하느냐. 예, 이 부신 자체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됩니다. 왜?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니까.